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데올로 여행 중에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촛불 기억 과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10대 뭐냐 100대 과제인데요. 제가 이 뽑아놓은 거는 전체 중에 일부 뭐 워낙 뭐 많지만 가장 지금 쟁점이 되는 것들만 우선 뽑아오겠습니다. 재벌 체제 개혁에는요. 재벌 총수 등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정하겠대요. 그러니까 재벌이 지금 뭔가 범죄로 수익을 가졌다고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확신을 줬어요? 수사했나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법을 개정하겠대요. 그래서 재벌이 갖고 있는 돈을 뺏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내 유보금을 사유 환수하겠다. 사내 유보 현금이 다 아닙니다. 사내 유보금은 알지만 그 중에는 이미 개발에 투자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에 지금 하기 위해서 축적하는 돈도 있고, 또 기업이 매일매일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금을 유보하는, 그래서 축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만 경쟁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이거 사회 환수하겠다는 건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최근에 길거리를 다니까 민주노총 명의로 이런 촛불이 붙었어요. 이런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촛불이라 플랜카드입니다.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을 뺏어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쟁취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1만 원 하려면 지금 돈이 부족하니,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거 재벌 사내유금 가져다 가져요. 재벌 뺏어다가, 돈 뺏어다가. 이게 지금 자유민주공화국입니까? 그 다음에 공안통치기구의 국정원 그 수사권 폐지 항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라는 건 뭐냐면, 국정원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그런 비밀 접근권에 있는 사람들만 국정원의 정보에 들어오도록 돼. 그것도 굉장히 한정된 범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비밀 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이건 뭐 선진국에서 더 합니다. 그런데 의회 통제를 강화하면 전부 까발리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도 있네요. 검찰의 검사장을 직선제로 하재요. 직선제로 하면 아마 그 검사들이 뭔가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요? 사회 눈치 보고 또 인기 영합주의로 가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주민이 소환하겠대요. 검사의 적법한 절차가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건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소환하겠대. 그 다음에 노동기본권 항목에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금지하고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해고 요건, 그러니까 해고시키기 어렵게 만들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해고 요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전부 해외에 나가고 있는 판에 그보다 더 어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나마 노동조합이 불법 활동을 자제하는 가장 것 중에 하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해서 기업가가 손해를 입을 경우 거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가압류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자본가 그 기업가가 노조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에서 이미 허용된. 노동자들은 단결해서 시위할 수 있다면 기업가는 그런 정당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직장을 폐쇄하거나 또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막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수자 차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거 되면 아마 교회에서 그거 발언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잘못됐다 발언하면 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뉴질랜드인가요? 거기서 이 차별금지법 통과된 이래로 기독교인이 절반 이상 줄어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그 성경에 있는 동성애 금지를 설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차별금지법인데 이거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북 당국 회담을 포함해서 대화 제기하고 무조건 제기하는 거죠.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을 복원하고 인도적을 지원하고 조건 없이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평화협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평화협정 체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남과 북의 평화협정 체결하는데 지금 북한은 외국군이 없다. 근데 남한은 외국군이 있지 않냐. 주한미군을 쳤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 이면이 있어요.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원전 폐쇄, 4대강 16개 보호, 숨은 상식 예방,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이거 우리 봤죠? 문재인 정부 시작하자마자 했던 일들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정당성을 찾고 있는 마찬가지로 이들이 제기한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 국가보안법 폐지, 테러방지법 폐지, 양심수 전원 석방 이런 관련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촛불혁명 이들을 일궈낸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몇 가지 보면은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북한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들이 이야기하는 총궐기 투쟁본부 또 촛불혁명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또 시장경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저는 문재인 정부 이 문제 해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세력의 배후에는 적어도 대한민국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촛불혁명 세력들의 그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알고 그들에게 경계의 눈을 가지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감시하고 또 반대의 목소리를 보다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